자, 들어갈게요. 지금 하는 쪽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셔서 넘기시면은 이제 어떤 걸 이제 비교하겠냐면 여러분들이 7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6페이지 가시면 부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영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중성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고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자, 부중성하고 영속성 들어갑니다. 자연적 특성을 아직 하고 있죠. 자연적 특성입니다. 물리적이란 말을 쓰죠. 물리적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죠.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지구 땅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래서 물리적인 공급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슨 성 때문에. 근데 용도 전환은 가능했었죠. 용도 전환.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지, 농지, 택지가 있다면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죠. 자, 이거는 물리적 공급이에요, 용도적 공급이에요. 불가능하다, 얘는 가능하다. 나중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택지가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매립하더라도 토지는 증가돼요, 안 증가돼요? 안 증가되죠. 그 부중성에는 예외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건 토지 이용 전환이지 부중성의 예가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갑니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 칠판 주기는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생산비가 얼마인지 알아서 가격을 매길 수 있죠. 토지는 생산할 수가 있어야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생산비가 얼마인지 알아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면적의 유한성이에요. 토지가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면 땅값이 안 올라가요, 집가가 올라가요. 건물을 저층화 시켜야 돼요, 고층화 시켜야 돼요. 자, 이걸 따라해보세요. 집약화. 집약화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집약화는 토지는 한정됐는데 거기다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면 고층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땅값이 오르면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는 제하죠. 그럼 개인의 사적 제한에 어떻습니까? 개인에 대한 것에 공적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죠. 토지는 많아요, 부족해요. 그럼 토지는 공적 개념을 쓸 수 있는 거죠.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부중성, 생산성이요, 비생산성이요. 면적이 유한하죠. 그래서 의에 가시면 토지는 일반 재와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은 토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그랬죠. 토지 이용을 전환시킨 겁니다. 경제적 공급이죠. 그럼 파생되는 특징으로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원가를 따질 수 없죠. 나중에 원가 방식은 안 되게 한다. 니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디귿은 아직 보지 마세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수직이라는 건 나중에 경제 파트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오른쪽. 토지가 그냥입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합니까?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는 것도 나왔었어요. 가장 좋은 걸로. 그럼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집가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하니까 무슨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되죠? 토지 공개념. 10월 공급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을 초래하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공기나 자연물 같은 경우는 무한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안 생기죠. 근데 토지는 많아요, 토지는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키겠죠. 소유하고 싶은. 그 다음에 토지를 집약적이라는 얘기가 이걸 나중에 이제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좀 더 토지를 제한된 상태에서 농가 잠을 많이 들면 그냥요 집약적 이용이에요. 집약적. 여기까지 체크되셨어요? 근데 영속성이라는 말은 다르죠. 영속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물리적 특성을 하고 있는데 토지가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왔다고 없어지지 않죠. 그럼 감가가 돼요? 안 돼요? 특히 물리적 감가가 안 되죠. 무슨적 감가 안 된다? 물리적. 물리적 감가가 안 됩니다. 물론 기능이 상실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는 써도 없어지지 않는 건 남을 빌려주잖아요. 빵은 먹으면 없어지죠. 그럼 남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빵을 사왔어요. 파리바게트 샀는데 5,000원짜리 샀는데 자꾸 쉬는 시간에 자꾸 화장실 갈 때 빌려달래요. 1,000원만 달래. 갔다 오니까 빵이 있어요. 다 쳐 드셨어요. 그러면 빌려주는 것은 가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토지는 그냥입니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오래 가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동차도 렌트카 시장이 있고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죠. 근데 토지가 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냥입니까? 매각합니까? 매각됨을 받죠. 그러면 그냥 있어요. 소유권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이익으로서 내가 임대료를 받아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제일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임대차 시장 발달.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임대차 시장 발달로 가셔야 되고 발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생산이 됩니까? 소모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가 돼요? 소모가 안 돼요? 그럼 재생한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의 수명도 지금 평균이 85세라면 100세까지 가죠. 그럼 그냥이 돼요?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오래 가니까 장기적 배려하죠. 그럼 토지는 그냥입니까? 더 오래 갑니까? 그럼 단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그죠? 그럼 여성분들 그냥입니까? 관리가 중요합니까? 신라이가 40세인데 50세 될 수도 있죠. 관리를 중요하고 장기를 또 장래를 예측해서 내가 또 수익이 발생할지를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단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임대료가 소득이득이고 나중에 양도 차익이 자본이득이거든요. 다 향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토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매각을 그냥 해요? 미룰 수도 있어요. 무슨 수성 때문에? 영속 때문에 가능하죠. 자, 2억 주고 토지 산 거와 BMW 산 거는 2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더 세죠. 그러니까 오래 갑니까? 가치 보존이 우수해 투자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봐봐. 영속성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소모되지 않습니까? 감가가 돼요?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그럼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냥입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소모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다시 만들 수 없죠? 그럼 그냥입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까?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갈게요. 영속성 있어요? 비소모성, 의. 그럼 토지는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만멸되지 않죠? 그럼 밑에 파생되는 특징. 자, 제가 하라는 것만 니은. 자, 물리적이라는 게 생략됐어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이 그냥입니까? 배제됩니까? 그냥입니까? 밑에 장기적 배려입니까? 밑에까지 예측을 해야겠죠? 소유과 이용이 분리돼서 무슨 시장이 아까 발달돼 있다 그랬어요? 임대차 시장. 그럼 여성분들 관리를 잘해야 되죠? 크게 하고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그냥입니까? 재생산이 안 됩니까? 자, 즉 단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죠. 체크하셨죠? 그럼 오른쪽에 대표 예제 문제를 볼게요. 니은번을 보시면 아까 사용이익과 사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는 건 따보세요. 영속성. 영속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의 성립근거가 지금 용도의 다양성인데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8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0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자연적이에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나요? 용도의 다양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
자, 용도가 정해졌나요? 다양한가요? 그럼 쓰임새가 많으니까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따보세요. 최유효 이용. 자, 우리가 길동력 사거리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상가져야 돼요? 공장져야 돼요? 상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자, 이제 인문적 특성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가 정해있나요? 용도가 다양하나요? 그럼 쓰임새가 많으니까 가장 좋은 용도를 써야겠죠. 그럼 채용에 대한 판단 근거죠. 최유효 이용에 대한 판단 근거. 자, 가볼게요. 이 칠판 주계는 부동산이에요? 토지예요? 일반 재화예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사용하는 것이 칠판 지우는데 사용하는 거죠? 대답해 봐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이 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다양하진 않죠. 여성분 들이다가 이렇게 칠판 지우다가 들이면 분발돼 쓰는 건 아니죠. 웃지도 않아요.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무슨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토지가 하나만 획일적에다 쓴다면 채용을 할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냐? 내일 강의 듣고 내일 2시쯤에 오후에 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막 침 뱉고 껌 씹고 다녀요. 너 일로 와봐 임마. 너 반에서 몇 등해? 1등 한대요. 반에 몇 명인데? 저 혼자인데요? 메롱 하면 그건 1등이 아니죠. 내 표현을 잘못했나? 그럼 1등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좀 여러 명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을 판단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죠.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만 갖고 가세요. 다른 건 다 쓸데없어요. 지금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요? 밑에 파생 특징이 있어요? 채용의 강조 근거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디귿번.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무슨 쪽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까? 경제적 공급. 체크하셨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리을의 창조적 이용과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새로운 용도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아까 왜 여러분들 후보지 이행지 기억나시죠? 이행과 전환 가능하다. 그것만 갖고 가. 내가 하라는 대로.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밑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있죠? 얘도 거의 희박합니다. 그냥 우리가 병합 분할은 안 나와요. 잘. 토지를 병합합니까? 분할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지가 알아서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럼 물리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근데 법적 제한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물리적이에요? 얘도 인위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법적 제한을 받는다는 건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적법에 대지 면적이 최소화 한도가 있어요. 그죠?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규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파생 특징에 기억번 있죠? 기억번 찾았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게 있어요? 요거다 별표 쳐보세요. 이건 청기누설이야. 나만 알아. 요것만 나와, 요것만. 그죠? 뭐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용도에 따라 토지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 병합 분할을 잘하면 많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다음에 3번에 가시면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별표 쳐보세요. 자, 갑니다. 자, 사회적. 오른쪽 맨 밑에 양가로 3번 있잖아. 따라해봐. 사경행. 사가 뭐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단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29번지가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가 공원에 들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위치가 변함이 없습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강남이 땅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강남이라는 곳이 고조선하고 지금하고 위치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따라보세요. 절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치라고 하죠. 불변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이 부동성 기억하시죠? 부동성인데, 자, 그냥입니까? 주변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자, 이거는 따라보세요.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라고 해요. 상대적 위치를 가변적으로 가죠.
그래서 위치가 가변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라고 그래요. 여쭤볼게요. 절대적 위치가 중요합니까? 상대적 위치가 중요합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결론은 이거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토지는 자연적 위치는 그냥입니까? 불변적입니까? 자, 사경행이 바뀌었다는 건 그냥이에요.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넘기시면은 사회, 경제,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사회적은요,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돼요.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한테 공공시설이 필요하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슈화 되는 게 GTX 아시죠? GTX는 그냥입니까? 교통체계입니까? 그럼 교통체계가 바뀌어서 만약에 우리 동네에 GTX가 깔렸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 깔리자마자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바뀝니까? 정책이 바뀝니까? 먼저 상권이 바뀝니까? 그럼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1차에서 3차 산업 바뀔 수도 있죠.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세 전가라는 거에서 임대인한테 조세를 전가하면 임차인한테 떠맡길 수도 있죠. 그럼 지네들이 경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근데 세제라는 것은 따라해봐요. 조세 제도. 그럼 제도가 바뀐 것이지 이건 경제가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나대로 편 들어보세요. 사회적은 인구, 가족, 가구라는 단어가 있죠. 이번에 공공시설이라는 단어 있어요? 교육, 사회, 부동산 거래, 사용수익의 간행. 공공시설은 사회적인데 경제적은 4번에 가시면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있나요? 좀 전에 제가 교통체계는 그냥입니까? 경제적이었습니까? 세부담도 경제적이죠. 행정적은 계획, 규제, 정책, 따라해보세요. 세제, 따라봐요. 세제, 따라해보세요. 조세제도. 그럼 이건 정책이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제는 행정적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93페이지로 연결시켜 보세요. 93. 자, 93페이지로 가시면은 93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의 위치성이라는 게 있나요? 위치에 대한 속성이 가치를 갖는데 넘기시면은 지금 94페이지의 양가로 3번에 제가 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양가로 3번을 가시게 되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봐봐. 절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부동성 때문에 안 바뀌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그 주변 토지 형상에 따라서 위치에 바뀐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러면 양자의 관계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그냥입니까?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접근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따라서 접근성. 그럼 접근성은 상대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상대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상대적. 그래서 항상 가변적이고요. 복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거리만 가깝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만약에 공원이 있어서 옆에 주택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쾌적성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있는데 40m 떨어진 거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절대적인 거리적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건너갈 수 없죠. 뒤져요. 그냥입니까? 심리적도 따집니까? 따지고 걸어가는 시간적이나 경제적도 따지죠. 그러면 거리만 따져야 돼요. 복합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이제 허드거든요. 그래서 허드는 자 보세요. 자 우리 학원 건물이 그냥입니까? 전철역하고 가깝습니까? 위치가 좋죠. 편리하죠. 땅값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라는 애가 접근성을 강조했고 마샤는 위치를 강조했는데 거기까지 좀 보긴 그렇고요. 접근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항상 반드시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표현 쓰는 게 예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들어보세요. 만약에 전철역 사거리에 가스 처리장이 들어섰으면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입니까? 위험합니까? 쓰레기 밀입장은 혐오스러울 수 있죠. 그럼 위험 혐오 시설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 안의 주택은요. 자, 보세요.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고 편리한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주택은 그냥입니까? 주거지에 가 있어야 됩니까? 쾌적성이 중요하고, 시장은 상업지에 가 있어야 되죠. 그럼 용도가 안 맞아야 돼요? 용도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그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용도에 맞는 접근성.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접근성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도로변에 1층에 있는 게 좋죠? 근데 돈 좀 아끼려고 보증금 아끼려고 이제 걸리고만 꺾여. 근데 산에 있는데 7층짜리 건물인데 7층에 엘리베이터도 없어. 안 오겠죠? 그러면 우리 학원도 접근성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 학원이 접근성 전철역 근처에 있죠? 그럼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번 학원을 선택하실 때 접근성을 보고 오셨어요? 이 강사 보고 오셨어요? 얘기 안 하네? 자, 썰렁하네? 자, 그럼 접근성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불변적입니까? 가변적입니까? 복합적이죠. 아까 허드가 얘기했다 그랬죠? 그냥입니까?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습니까? 위험 혐오시설 시장 안의 주택은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럼 그냥입니까? 용도가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되죠. 펜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94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자, 마샬은 위치인데 허드는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허드는 지가와 접근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가는 경제지대며 지대는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합니다. 자, 얘기할게요. 우리 전철역하고 이 학원은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냥이에요? 편리해요. 위치가 좋으니까 땅값이 높아지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른쪽 접근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접근성에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이라는 부담이 다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 접근성 좋다고 항상 반드시 좋아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자, 갑니다. 밑에 접근성의 특징에 보시면은 접근의 대상 물건이 인간의 위험 혐오의 대상이 되면 오히려 감가된다고 나와 있나요? 접근의 정도가 따라서 시장 안의 주택.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고 편리한 건 아니죠? 예외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3번의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는 것은 자, 유명 관광지 같은 경우는 여행 가시면은 버스 대절해서 가잖아요. 그럼 거긴 강한 흡인력이라는 게 있죠. 독점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전철역 근처에 있어야 돼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죠. 4번의 별표. 그냥입니까? 용도가 중요합니까? 주거지는 그냥이요. 쾌적성이 높아야 돼요. 상업지는 매상고나 수익성이죠. 그다음에 공업지는 생산비와 수송비를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토지의 용도에 따라 그 위치의 중요성이 그냥입니까? 넘기시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러한 위치의 접근성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이 유용성을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합니다. 자,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자, 아까 이 29번지에 대한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바뀝니까? 불변입니까? 불변이죠. 맞습니까? 그럼 주의가 바뀐다는 것은 그냥요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절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접근성을 따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접근성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불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거리만 가까워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자, 항상 반드시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그렇죠. 위험 요소에 시작하는 주택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용도가 맞아야겠죠? 맞아요? 주택은 그냥 있어야 돼요?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쾌적성이 중요하고 시장은 상업지의 수익성이 중요하죠? 이해 가셨습니까? 됐고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이제 찍어줄게. 공간 하나만 보면 돼요. 페이지 8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것만 끝나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 88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의 공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3차원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몇 차원 공간? 몇 개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저자분이 오른쪽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공간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 공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까 영속성이라는 거 아시죠? 토지가 소모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게 생기겠죠. 영속성과 같고요. 여러분들 3차원 공간이라는 건 공간이 몇 개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3개. 다 합쳐서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 보고 계셔요? 따라서 3차원 공간. 그러면 소유권이 공간적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행사할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됩니다. 자르게 되면은 지구 중심에 자, 우리가 여기를 수평 공간이라고 해요. 그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공중공간이라고 해요. 그럼 공중공간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이걸 따라서 공중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하죠. 지중이라고도 하고 지하라고도 해요. 지하권이 됩니다. 자, 아까 따라서 복합 개념. 따라해봐요. 법경기. 그럼 소유권은 그냥입니까? 법률적입니까? 공간은 기술적도 봐야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공간에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따라서 경제적. 세 가지를 다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소유권에 대한 범위가 이따 보겠지만 민법 212조에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 아니라 정당한 이기는 범위 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적 공중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들 일조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주장할 수가 있는데 공적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자, 여러분들 항공기가 왔다 갔다고 해서 통행료 받을 수 없죠. 전파의 발착도 접하권도 다 공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이라는 자체가 개인이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사적 지하권이고 공적 지하권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권 내용 속에는 어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따라서 우리나라 광물은 채굴할 수가 없어요. 석유가 팔팔 나오면 국유권을 갖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할게요. 좌측에 가시면 따라해봐요. 3차원 공간. 그럼 두 번째 보시면은 다 합쳐서 밑에 두 번째 입체 공간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따라서 복합 개념. 그럼 입체 공간은 복합 개념 논리로 법경기를 다 따지자는 얘기죠. 맨 밑에 영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아직은 안 들어오실 거고 오른쪽에 2번에다 양거로 2번에다가 별표. 자, 여러분들 소유권도요. 공간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틀리겠죠. 지금 오른쪽 보고 계셔요? 그림 보고 계셔요?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은 무한대입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입니까? 토지의 상한에 미친다고 얘기했죠. 정당한 이익이 바로 개인의 사적까지만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는 지하 또는 공중 무한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한 한도까지 간다고 나왔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지표권은요.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갑돌이가 땅을 사면 그냥입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까? 농작물을 우리가 재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표권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을 세우거나 작물을 경작하거나 이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데 물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밑에 물에 관한 권리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3, 4월 달에 뺄게요.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지하권이라는 단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광물, 이익을 획득하거나 지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2번 보세요.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 암석 등과 같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것은 따라해봐요. 종속 정착물. 아까 종속 정착물 기억하세요? 얘기 좀 해봐요. 종속은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 그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지하수 토지의 구성 부분이나 지하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내용이 포함되는데 나라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나라는 광물 개인의 소유권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밑에 3번 발표. 우리나라는 강화권에 개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미체결된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안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아직 한계심도라는 게 안 나왔는데 한계심도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을 밑에 이 토지 소유자의 밑에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데 보세요. 한계심도 이내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그럼 보통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지역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40m까지 규정을 해요. 그럼 이내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나가면 보상을 해줘야 되죠.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옆에 한계심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지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하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되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 조례에서 아까 제가 40m까지 규정한다 그랬죠? 그럼 이내는 보상을 해주고 안에는 안 해줘요. 그럼 4번에 갈게요. 최근 지하철 등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서 건물이 초고층화되는 추세에 인해 정확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의존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조망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냥입니까? 분쟁이 납니까? 그럼 법원의 판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서울시가 지하 보상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한계심도가 몇 m까지였죠? 40m까지 얘기했나요? 근데 밑에 아래라고 돼 있어요? 이내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십시오.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내는 그냥입니까? 입체 이용 조례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가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중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가 공중권으로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권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무한정이어 일정한 고도까지예요. 포괄적인 이용 관리인데 3번을 보세요. 공중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원칙은 있다, 없다? 없죠. 단지 소유권자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 기준을 있을 뿐 공중권은 사적과 공적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맨 밑에 가시면 사적과 공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까 제가 일조권은 공적이었어요? 사적이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일조권은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사적 공중권의 이용은 인접 토지 소유권의 권리 방해서 하는데 일조권이고요. 자, 공적은 제가 아까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개인이 통행료 받을 수 없죠. 그럼 이건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주로 항공기의 통행이나 전파의 발작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넘겨보시면은 체크 플러스에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죠. 이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에 나오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개발 파트에 나오거든요. 자, 들어옵니다. 자, 이 TDR은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에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외국 제도인데 아예 시행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자, 개발권 양도제도예요. TD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직 우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공법 시간에 용적률이라는 거 배우셨죠? 건물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고파는 걸 얘기를 해요. 트랜스포는 양도한다. 디벨롭먼트는 용적률에 대한 양도인데 그럼 이거 우리나라 얘기예요? 미국 얘기예요? 미국이죠. 미국도 그린벨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지역이나 역사적 유물을 묶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묶어요. 아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개발제한구로 묶는다는 건 소유권을 제한합니까? 이용권을 제한합니까? 소유권은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거죠. 제한해서 이용권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해요.
그럼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적 제한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적 제한은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형평상은 손실을 보상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손실 보상을 해줍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안 해줍니까? 안 해주지만 미국은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개발 가능 지정을 지정합니다. 개발 가능 지정해서 을돌이한테 용적률을 파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도 그냥입니까? 용도 제한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인데 4층을 못 짓게요. 그럼 소유권은 주는데 용적률에 대한 개발권을 안 준다는 거죠. 근데 얘는 우리가 개발할 수는 없지만 개발권을 부여합니다. 그럼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서 따라서 개발권 양도 제도. 그럼 얘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이게 TDR 증서를 넘기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익을 줍니까? 그러면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돼서 손실이 완화돼서 자, 이건 토지에 대한 효율성이 아니라 지역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목적이죠. 그죠? 할게요. 지금 TDR 보고 있어요? 자, 의의갑니다. 개발이 제한된 보존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소유자한테 그냥입니까? 매각을 합니까? 그럼 개발 가능 지역에 더 개발할 수가 있겠죠? 얘기해 주세요. 2번 별표. 자, 개발권과 소유권을 일치시켰어요. 지금 분리했어요.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넘겼어요. 그럼 개발권 상실한 우발 손실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재정 부담을 했습니까? 시장 기구를 통했습니까? 그럼 개발권에 결부된 우발 이익이 발생해서 공사이익의 조화가 도모된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다음에 적용과 한계는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 예제 문제를 가면 자, 공간이라는 것은 아까 따보세요. 법경기. 공간에 대한 물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기대이익에 따라서 따보세요. 현재 가치. 가치는 물리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복합적으로 파악해야겠죠?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소유권의 효력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3번 별표. 자, 여러분 봐봐. 지하에 미체공된 가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강화권의 개체는 민법상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5번 공익사업을 해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토지의 지상권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경우는 보상 안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런가요? 4번에다가 체크. 4번이 출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따보세요. 구분지상권.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우리가 이 지상권이라는 자체는 민법에서 배우세요. 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땅을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강고탑을 계약할 수 있죠. 그냥요 임대료를 줘야 돼요. 그럼 공중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지하철 공사가 그냥입니까? 공익사업으로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지하에 대한 지하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따보세요. 민법에 배우세요. 그래서 상하의 범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빌릴지를.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강고판 빌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공중공간도 활용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냥입니까? 지하철 공사가 지하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간만 되어 공중공간도 활용할 수 있어요. 둘 다 되죠. 근데 자, 아까 TDR이라는 개발권 양도제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러면 이 용적률은 지하는 삽입이 안 돼요. 그럼 TDR이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는 그냥입니까? 다 공중입니까? 공중이거든요. 따라서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용적률은 그냥입니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지하는 삽입되지 않는다고 공법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애들은 공중공간을 이렇게 이 횡적, 종적으로 나눠서 하나하나가 공중 획지가 돼서 보존지역에 그린벨트를 묶이게 대한 것을 얘가 양도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익을 주죠. 해보세요. 공중공간 활용. 그럼 용적률이나 TDR은 지하예요? 공중만 가능해요? 그럼 이건 지하보다는 공중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구분지상권은 얘기해봐요.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지하도 되죠? 이게 내가 너무 앞서서 그래. 구분지상권을 민법에서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일로 와봐요. 지상권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공중도 가능합니까? 지하도 가능하죠? 근데 TDR이나 용적률은 그냥입니까? 공중만 됩니까? 그럼 다 합쳐서 공중공간만 활용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 따라해봐요. 용적률. 건물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법 시간에 용적률은 지하 공간에 삽입돼 안 되거든요. 그죠?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제 인센티브 제도니까 미국 제도겠죠. 그래서 미국도 그냥입니까? 용도 제한이 있습니까? 너 20층만 줘. 그랬더니 마이클 회사가 no!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래 임마? 5층 더 짓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너 공원 하나 만들어. 내가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이러는 거예요. 뻥치는 게 아니라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재건축이라고 아시죠? 여기 잠실 5단지 들어보셨어요? 그냥입니까? 용적률을 더 높여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임대 아파트를 더 만들게 되면 용적률을 올리는 거죠. 날 봐요. 그냥요 올리는 거예요. 지하 공간이에요? 공중이야? 공중이죠. 그렇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따라해봐요. 구분지상권. 이건 그냥요 민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지상권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공중만 됩니까? 지하도 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지하도 되죠?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맞는데 뒤에 것들이 틀렸다는 거죠. 그럼 용적률을 인센티브 주는 건 그냥입니까? 공중공간입니까? 그럼 다 공중공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몇 차원 공간? 입체 공간이죠? 따보세요. 법경기. 그러면 아까 소유권이 있고 공간이 있고 가치가 있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사적에 들어가지만 미체공된 강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고. 일조권은 사적이지만 항공권은 공적이죠. 맞아요? TDR은 아직 운하에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그럼 소유권과 개발권을 그냥 시켜요? 분리시켜요? 소유권을 넘겨요? 개발권을 넘겨요? 그럼 이익이 발생했죠? 정부의 재정 부담이 들어갔나요? 시장기구에 맡겼나요? 그럼 이거는 TDR이라는 것은 지하 공간입니까? 공중입니까? 그럼 아까는 지하가 공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오늘 첫 강의하면서 저도 느낀 바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인문과정도 아니고, 그죠? 그럼 따라서 구분지상권. 개론이에요. 이건 민법에서 다뤄요. 그럼 지하 공중이 다 되는데 개발권 이전 제도나 용적률은 개발권은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지하가 맞습니까? 공중이 맞습니까? 공중이 들어가야 되죠. 체크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속는 파트가 계속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처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저번 주 한 과목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자꾸 동영상을 돌려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제가 경제 파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